안녕하세요. 운동하는 디테일러 데일리 카케어 더원프로팀의 김근도 대표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벤츠 E클래스 광택 유리막 코팅에 대한 영상입니다. 해당 차량이 색상이 약간 그레이 색상이어서 사실상 기스와 물때가 굉장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눈으로 보는 것과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카메라로 보는 것과의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근데 최대한 일단 영상 속에 해당 물때와 기스를 담아보려고 노력은 할 거고요. 전체적인 광택 과정, 그리고 유리막 코팅 과정과 PPF 과정에 대해서 설명 및 진행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외관의 오염물질 확인부터 전체적인 과정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입고된 직후에 저희들이 차량의 모습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회색 차량으로 아주 또렷하게 기스가 보이진 않아요. 지금 현재 세차를 안 한 전처리도 아직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게 최선의 물때가 확인되는 거고, 전처리 한 후에 차량은 지금처럼 이렇게 물때가 심한 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광택존의 등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기스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물때는 사실상 측면에서 약간 어두워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입고된 직후에 이렇게 차량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의 물때가 좀 많은 편이고 출고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차량이에요. 자, 광택존으로 이동한 후에 지금 현재 확인해 보시면 물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기스가 엠블럼 아래쪽에 저렇게 많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앞범버 위쪽 굉장히 기스가 많죠. 이렇게 많은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물때를 보려고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해당 차량이 아무래도 밝은 회색, 밝은 회색에 가깝고 밖에서 보면 그레이색처럼 보이죠. 어두운 그레이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스나 물때가 지금 이렇게 약간은 보이지만 잘 안 보이죠. 전체적으로 아까 차량이 입고됐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물때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크롬도 물때가 많이 박혀 있는데, 해당 크롬은 크롬 물때 제거를 위한 광택을 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물때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일 뿐입니다. 지금 촬영하면서 기스는 확실히 투광기로 인해서 잘 보이고 물때도 보이죠, 이렇게. 근데 잘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차량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저희 역시 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뒷범버에 한번 사고가 나셨다고 해요. 이 뒷범버의 기스 역시 지금 현재 세라믹 파이널 광택을 통해서 제거를 하고 유리막 진행하고 PPF까지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입고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3pH 세차를 통한 후에 프리미엄 광택을 하기 위해서 테이핑 작업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물때, 기스의 확인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싱글 작업을 진행합니다. 싱글 작업을 진행할 때는 디바텍의 싱글 헤비컷과 그리고 EXQ의 싱글 0번, 트라이앵글 0번, 그리고 92712 마키다를 활용하였습니다. 차량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밝은 회색인 경우 상당히 저희들이 광택을 하는 데 있어 전후의 차이를 굉장히 촬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1차 싱글 과정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싱글 작업 도중에 이렇게 엠블럼, 굉장히 작은 부위죠. 5인치 패드로 닿지 않는 부분은 지금 현재 3인치 광택기를 이용해서 아주 꼼꼼하게 광택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약재를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재를 소량으로 하면서 이렇게 기스를 빼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백미러 역시 큰 광택기로는 아무래도 잘못하면 데미지가 많이 가거나 불가피한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인치수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매장은 되도록 해당 작업을 준수해서 차량의 최소한의 데미지를 가지고 광택을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부위에 맞는 광택기를 활용해서 광택을 진행합니다. 백미러 뿐만 아니죠. 이렇게 백미러를 돌리고 나서 지금 현재 이 모서리 쪽에 이렇게 하이그로시 역시 1인치 광택기를 이용해서 1차부터 3차 광택 혹은 4차 광택까지 진행할 때 해당 이렇게 작은 부위는 작은 1인치 소형 알리표입니다. 중국에서 구입한 알리표 소형 광택기와 디바텍의 동전 패드 활용을 해서 광택을 진행하죠. 그리고 이렇게 A 필러에서 C 필러까지 가는 저렇게 필러 부위는 사실상 5인치로 해도 무관해요. 근데 1차 광택만큼은 이 유리와 유리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좁고, 그리고 중간에
오른쪽에 하이그로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하이그로시도 광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므로 되도록 3인치를 사용해서 해당 테이핑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아무래도 패드를 큰 걸 사용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광택을 진행합니다. 이후에 이제 나머지 전체적인 광택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보조석 앞 펜다부터 진행해서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몸으로 일을 하는 광택 매장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흔히 노가다에서 12시간, 13시간 그라인드질을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라인더는 어느 정도 해서 용접을 하고 그라인더를 하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프리미엄 광택 혹은 세라믹 파이널 광택, 말 그대로 프리미엄 샵을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그러한 과정과 다르게 손님이 찾으러 왔을 때 차가 맡기기 전보다 후가 훨씬 깨끗해져 있을 때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범버 아래쪽부터 되도록 좁은 부위도 저희들은 광택을 내기 위해서, 다른 데 가면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최선의 시공으로, 최고의 시공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 요즘 들어서 하이그로시 부분은 광택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 하이그로시는 굉장히 쉽게 기스가 나기 때문에 광택을 해봐야 한 번의 세차로 다시 기스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 하이그로시의 광택은 추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매장도 있어요. 근데 저희 매장은 되도록 모든 차량의 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실한 광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에어댐 부분도 항상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매장에 입고된 차량은 에어댐에 심각한 기스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이렇게 신금 광택을 초벌부터 진행해서 되도록 많은 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광택을 하신 분이 아닌데 왜 광택이 비싸요? 혹은 광택비가 왜 다 다를까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의 서비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단순히 이게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목이,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 목이 아파요. 목이 안 아플 수가 없고, 그리고 몸도 굉장히 자세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알아주시면서 매장에 맡겨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약간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꼼꼼한 작업을 통해서 차량을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초벌에 약 90% 정도의 컨디션으로 올립니다. 광택 후에 결과물 90%를 초벌 작업에서 저희들은 끝내요. 초벌 작업에서도 기계를 나누는 이유는, 초벌 작업에서 초벌 데미지가 열상을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작업을 진행해서 차후에 2차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면을 띄우고 3차 때는 리플렉션과 광도를 더 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거죠. 지금 뭐 남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해당 이렇게 뒷트렁크를 광택을 낼 때도 뭐 5인치나 6인치 광택기, 싱글 광택기로 그냥 무작정 돌릴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되도록 디테일한 광택, 그리고 손님들한테 만족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1인치나 3인치를 사용해서 충분히 5인치로 돌릴 수 있고 6인치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되도록 이렇게 소형 광택기를 사용해서 좀 더 꼼꼼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격이 비싸다, 저기는 너무 비싼데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일반 뭐 30만원, 20만원짜리 막광택집을 방문하시면 돼요. 근데 흔히 본인의 이름을 걸고, 본인의 팀원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본인의 프라이드를 걸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20, 30만원짜리 해서 고객님한테 차량을 이렇게 드리고 나서 고객님 주위에 야 차가 좀 깨끗해졌네? 뭐 했냐? 그러면 광택했어. 그러는데 야 자세히 보니까 뭐 야 기계 자국도 있고 차가 영 아니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결국 손님은 야 싸게 했어 이러면 끝일지 모르지만, 그 손님의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새끼 봐라 뭐 저렴하게 했는데 광택집 그거 어디고 그거 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 마인드는 차라리 막광택을 안 하고 프리미엄 광택, 세라믹 파이널 광택으로 고객님께 장단점을 설명하고, 그리고 시연을 보이고, 그 이쪽으로 하셔야 저희들도 고객님한테 했을 때 욕을 안 먹고, 그리고 손님도 친구한테 뭐 아니면 주위 분들한테 소개를 할 때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오히려 야 제가 반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지금 역시 2차 과정도 아까 방금 본인을 했지만 이렇게 2차 과정 역시 1차 때와 동일하지만 기계가 싱글은 원형으로 돕니다. 원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듀얼은 약간 팔자를 그려요. 그래서 듀얼마 혹은 듀얼 광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듀얼 작업을 통해서 해당 차량의 모든 싱글 열상을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면을 띄우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혹시나 내가 싱글 데미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2차 과정 중에 또 싱글 데미지를 제거하고 열상도 완벽하게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완벽한 면사, 마무리에 가까운 면을 띄우기 위한 과정이 2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단순히 듀얼 광택만 하는 매장도 많죠. 그리고 가격도 듀얼 광택과 프리미엄 광택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듀얼 광택은 오히려 비싸게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차에서 2차, 3차를 광택하고 뭐 100만원이다 칩시다. 그러면 1차, 2차 듀얼로 두 번만 치고 거기도 100만원입니다. 웃기죠? 사실상 3차 광택을 했을 때 리플렉션이 더 좋고 광도도 더 좋고 선회도도 더 좋다는 건 기술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그만큼의 퀄리티를 알아주고 그만큼의 차가 이뻐진 거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전문가들이 싱글 광택을 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냥 듀얼만 돌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가격을 낮추고 듀얼만 돌릴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금까지 해보신 분들이 저희 매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프리미엄 광택을 하고 타 매장과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막광택하고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그 방법을 고수하고 그리고 좀 더 기술 교류를 통해서 좀 더 광택을 더 쉽게 그리고 더욱더 차량은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을 여전히 저희 더원 프로 팀원들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4월 정도에 제가 이벤트를 할 계획인데 그때 여러분들께 저희 데일리카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와 그리고 왜 다른 곳과 다른지에 대해서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2차 작업 과정을 마친 후에 이제 3차 이제 파이널 광택 마이너 마무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4차까지 진행하는 차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레인지로버 그리고 뭐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뭐 쌍용 뭐 이런 정도의 차량들이 대체적으로 4차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량의 도장면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 차가 광주에서 만들어졌냐 뭐 부산에서 나왔냐 도장을 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량의 도장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건 물르고 어떤 건 단단하고 어떤 건 쉽게 기스나고 어떤 건 기스가 잘 안 나는데 한번 나면 지우기 힘들고 이렇게 차량의 도장면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광택한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틀리고 차량의 클리어를 언제나 도막 측정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광택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꼼꼼한 3차 작업을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1차 때와 속도가 거의 비슷하죠. 아무래도 1차보다는 좀 빠릅니다. 기스가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2차 때 기스가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 확실한 확인을 통해서 2차 광택을 면을 띄우면서 확실하게 작업을 치고 그리고 2차 때 약간 듀얼 광택이라는 게 약간 뿌연 자국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또 3차를 기본적으로 마무리 광택을 진행한다는 거죠. 3차 과정을 진행할 땐 EXQ의 마스터피스 1번과 그리고 디바텍의 CC패드와 그리고 수제작 512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하이그로시를 광택을 할 때 마무리 광택할 때는 지금 현재 100% 면사를 띄웁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기스가 없고 광도가 나시는 게 보이시죠? 저렇게 무조건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트렁크 엠블럼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광택을 들어갑니다. 왜냐면 트렁크 엠블럼을 이제 이 이후에는 세차를 하면서 붓터치업만 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마무리 광택을 진행한다 생각하고 더 이상 저 부분에 광택기를 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틈새 매우 꼼꼼하게 치는 게 마무리 광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마무리 광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기술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매장은 언제나 기본 3차 광택 이제 뭐 고객님의 성에 따라서 나 3차까지 하긴 부담스럽다 그냥 듀얼 광택만 해달라 듀얼 광택까지는 해드립니다. 하지만 막광택은 절대 안 하니까 뭐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찾으시면 데일리카 케어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중히 거부를 하는 방향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3차 광택까지 마친 후에
차량의 외관의 확인은 고객님이 저희 매장에 오시면 반출 전에 같이 확인을 통한 후에 바깥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고객님과 같이 확인을 하고 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광택까지 마친 후에 3pH 외관 세차를 다시 진행하고요. 이후에 건조 작업을 거친 후에 2회에 탈지를 합니다. 1차로는 유리막 전용 탈지제로 1차적인 탈지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건식 탈지제를 이용해서 또 한 번의 탈지를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리막의 흡착률, 부착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PPF를 시공할 때 다시 한번 PPF가 시공될 부위는 또 한 번의 탈지를 진행하는 거죠. 전체적인 광택 작업을 마쳤으니까 이제 PPF 시공 과정이겠죠. 탈지는 2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다시 한번 탈지를 진행하고, 이후에 도어컵 PPF 재단된 도어컵을 이제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물기를 빼면서 제대로 된 부착을 진행을 하죠. 위아래 물기를 빼고 이런 식으로 물기를 뺀 후에 정밀한 칼 재단을 진행합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PPF 재단기가 없는 것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도어컵이 맞고 어떨 때는 작고 막 이렇기 때문에 뭐 안전한 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숙련된 작업자만 할 수 있다, 뭐 이러한 말이 있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누구나 PPF는 도어컵, 도어 엣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후에 도어 엣지도 탈지를 진행한 후에 이렇게 PPF 궤를 뿌린 후에 도어 엣지 역시 부착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근데 해당 도어컵이 대체적으로 작업하는 매장마다 약간 스타일이 틀려요. 근데 저희들은 버핑 도중에 이렇게 걸레에 걸려서 PPF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저희들은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 데일리 카케어 그리고 더원프로 팀에서 사용하는 PPF 접착 방식을 사용하고 PPF 재단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위쪽에 다시 한번 붙여서 아예 제로 베이스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또 안전하게 칼 재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장면에 데미지 안 납니다. 혹시나 데미지 기스가 났다 그러면 바로 광택으로 제거를 해드립니다. 그게 광택 매장에서 PPF를 진행하는 이유죠. 흔히 PPF 매장은 광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 먼지가 날리기 때문이죠. 뭐 썬팅 매장에서 광택을 하는 것도 좀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썬팅 매장에서 광택을 하는 도중에 분진이랑 미세 가루가 날리는 데서 썬팅을 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썬팅 한 곳에 먼지가 들어가서 결국 클레임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썬팅을 하는 매장은 썬팅만 하는 거고 광택을 하는 매장에서 광택만 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이렇게 PPF가 시공된 후에 이렇게 보시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진짜 자세히 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퀄리티를 높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충분한 건조를 거친 후에 탈지까지 한 후에 이렇게 유리막 코팅을 아주 흥건하게 도포 패드에 적신 후에 꼼꼼하게 차량면에 바릅니다.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바른 후에 어느 정도의 큐어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건조 과정을 잠깐 5분 이내로 이 유리막이 충분히 도장면과 반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에 버핑 작업을 진행해서 깨끗하게 닦아내고 유리막을 흡착을 시키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유리막을 도포한 후에는 약 최하 4시간 혹은 1박 정도의 자연 건조, 경화, 강제 건조, 경화 방식을 거친 후에 차량의 모든 시공을 완료하고 반출을 하는 거죠. 보니뿐만 아니라 측면도 역시 곡에 맞춰서 보통 우리가 흔한 매장에서 일자로 좌우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곡 라인은 위아래로 그리고 편곡은 좌우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하게 유리막 코팅을 진행한 후에 고객님과 함께 차량의 반출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물때는 전혀 없이 100% 제거가 되었고요. 일단 차량의 키로수가 10,000km 되지도 않은 차량입니다. 뭐 구입 시기는 좀 됐지만 이제 한
6,000km인가 밖에 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이 물때가 아주 심각하게 박힌 건 아니라서 그나마 광택하는 과정이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기스는 좀 있었지만 물때 제거하는 것보다 기스 잡는 게 딥이 아닌 이상 훨씬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그나마 작업이 아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리막 코팅 전과 후를 앞의 영상과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현재 유리막 코팅 후가 훨씬 더 뛰어난 광도 그리고 리플렉션이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저렇게 벤츠 엠블럼도 꼼꼼하게 광택을 진행했죠. 자, 전혀 기스 물때 기존에 있던 게 안 보이는 게 확인되시죠. 언제나 데일리카 케어는 광택, 유리막 코팅, 세차도 일반 세차 아니에요. 3pH 프리미엄 세차, 그리고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그리고 차량의 유리 복원, 그리고 생활보호 PPF를 비롯한 차량의 내외관의 케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차가 좀 아쉬웠던 게 유리에 물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정도로 많을 줄 알았으면 유리 물때를 제거하기 위한 광택도 진행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반출 전에 약간 들었었습니다. 보통 유리 광택은 꽤 비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진행 과정의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차량의 진행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상 운동하는 디테일러 데일리카케어 도움프로팀의 김근도 대표였습니다.